딸이면은 피부가 어떻게 되고 아들이면은 피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썰들 감정이 팍 찍었다가 팍 튼살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확실히 저도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임산부석 같은 경우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을 하면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보고 듣는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정도는 사실 다 알고 겪게 되는 것들이기는 한데 막상 또 직접 겪어보면은 예상한 것과 조금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느낀 어떤 변화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무게 변화예요. 느는 게 당연하죠. 확실히 저도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몸무게를 계속 유지해오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살이 크게 찌거나 크게 빠지는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체중 변화가 되게 크게 좀 와닿기는 해요. 저는 임신 전에 체중계가 집에 없었어요. 몸무게를 이제 재지 않고 그냥 살았었는데 임신 한 12주 차였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살이 본격적으로 많이 찌실 거예요. 한 달에 1kg를 넘게 찌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바로 체중계를 집에 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체중을 매일매일 재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숫자를 본다는 게 은근히 조금 스트레스고 사실 한 20주 전까지는 옷을 입으면 크게 티가 안 나가지고 임신 전에 입었던 옷들을 그냥 계속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숫자적으로 몸무게가 늘었다고 해도 몸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4주 정도부터 몸의 실루엣 자체가 변하면서 딱 28주 지나니까 크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걷는데 걸음걸이가 너무 달라요. 이전에 그냥 이렇게 걸었다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은 좀 허리를 숙일 때 이럴 때가 불편감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게 저는 28주였던 것 같아요. 또 앉을 때 다리가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다리를 벌리고 자꾸 앉게 되고 몸이 진짜 무거워진다는 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 있어요. 사실 많이 먹어서 찌는 것도 맞는데 호르몬 자체가 변하면서 또 살이 오르는 게 있어서 임신 전보다 엄청 많이 먹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침 간단히 먹고 점심 저녁 먹고 이렇게 먹는데 완전 초기에는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땡기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너무 피곤하다 아프다 이런 느낌이었고 중기 정도 되면서는 식욕이 확 올라가서 그때 진짜 저도 제가 놀랄 만큼 많이 먹었어요. 오늘 이거 먹고 싶다 이런 땡기는 음식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28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음식이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숨차고 힘들다 보니까 은근히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있고 다음은 피부 변화인데요. 일단 가장 크게는 튼살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초기부터 열심히 발라야 된다. 뭐 열심히 발라서 튼살이 안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튼살 크림과 무관하게 타고난 살성에 의해서 튼살이 생길 사람은 생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튼살이 생기진 않았고 튼살 크림은 열심히 바르고 있기는 해요. 크림이랑 오일이랑 같이 바르고 있고 프라이웰 오일이랑 아토팜 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믹스해서 바르다가 최근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클라랑스 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아토팜도 좋은데 클라랑스가 크림은 조금 더 흡수가 빠르게 되고 끈적임도 많이 없어가지고 쫙 스며들고 부드럽게 남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더 만족하고 있어요. 클라랑스 크림을. 튼살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목이랑 겨드랑이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특히 겨드랑이 쪽에 착색이 생기는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착색과 주름이 좀 진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후에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착색이라서 없어진다고 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겨드랑이가 얼굴도 아니고 맨날 드러내고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슬퍼지진 않았어요. 또 그런 얘기 있죠. 막 딸이면은 피부가 어떻게 되고 아들이면은 피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저는 딱히 크게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해서 피부가 막 뒤집어졌다 너무 좋아졌다 막 그런 큰 변화는 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좀 개인차가 클 것 같긴 해요. 피부 부분은. 세 번째는 꾸밈의 변화예요. 임신을 하면은 몸이 변하니까 입을 옷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년도 안 되는 임신 기간을 위해서 인부복을 너무 많이 사기도 그렇고 그냥 진짜 몇 벌만 사고 오버핏인 옷들을 입거나 집에서는 편하게 티셔츠 큰 거 입고 그렇게 지내는데 좀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한정적이 돼버리니까 스타일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펑퍼짐한 원피스,
펑퍼짐한 티셔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단조로워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임신 전에 네일아트 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네일아트를 당연히 할 수가 없으니까 손톱이 민낯인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고 헤어스타일도 크게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컷 말고는 크게 변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눈썹 펌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결혼식 전에 한 번 했거든요. 예약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꾸밈에 대해서 저는 아무 비용도 지출을 하지를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것만 하자라고 생각해서 속눈썹 펌 예약했는데 직접 가서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염색약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선생님께서 일부러 약하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임산부인 거 얘기 말씀드려가지고 그랬는데도 후회를 했어가지고 속눈썹 펌도 이제 안 하고 자연의 속눈썹으로 돌아갔고 제가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가 만족하는 꾸밈의 레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포기를 하고 자연의 상태로 점점 돌아가는 거죠. 꾸밈을 제가 즐긴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막상 이거를 다 놓아보는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서 되게 자존감도 채우고 삶의 활력이나 즐거움도 있었다는 게 오히려 안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는 음주입니다. 제가 술을 엄청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상 마셨던 것 같고 임신을 하고 보니까 제가 한 20살 때 이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금주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술 생각이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당연히 또 요즘에 날이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술 생각이 한 번씩 나긴 하거든요. 얼음이 막 서려있는 컵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땡김의 정도가 오히려 임신 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한 주였는데 금요일이 됐어. 퇴근했어. 그러면 오늘은 무조건 한 잔 마셔야 돼. 막 그때 땡김이 막 훨씬 강력했지. 지금은 안 마셔도 뭐 그렇게 힘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내가 술을 원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임신하고 어떻게 10달 동안 술을 아예 안 마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거는 쉽다. 어쨌든 모유수유까지 다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딱 마시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또 잘 버텨집니다. 좀 외적인 변화나 생활 습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거나 기복이 심해지거나 그런 감정 변화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호르몬에 의한 감정 기복 같은 거는 임신 전과 크게 달라졌다?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뭐 날씨가 좀 흐리다든지 뭐 그때그때 좀 감정 기복이 생기는 날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임신 전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도 살짝 기복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이 기복의 폭이 막 컨트롤이 안 될 만큼 변화하는 거는 딱히 못 느꼈고 PMS 때 그때 감정의 그 기복이 되게 컸어가지고 임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감정이 팍 찍었다가 팍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PMS 없는 일상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감정 기복에 대해서는 임신 중이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다음 6번째로 수면 부분인데요. 임신을 몰랐을 진짜 극초기에는 어디 아픈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금요일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까지 진짜 거의 잠만 자는 주말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잠이 많이 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로는 임신 전하고 수면 시간 자체는 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이제 자다가 깨다 보니까 한잠은 잘 못 자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몇 달째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되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빨리 화장실 갔다가 빨리 침대로 다시 눕는 그 루트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갔다 와서도 금방 잠이 잘 들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7번째는 주변 반응이에요. 이거는 조금 제가 직접 느껴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임신하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되게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다들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고 어린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된 것 같이 사람들이 제 컨디션을 이렇게 살펴주고 뭐 이 자리가 편한지 뭐 이 음식이 괜찮은지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그런 배려를 많이 받아서 이거는 임산부가 돼서 누리는 혜택인 것 같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철의 임산부석 같은 경우가 진짜 예외인 것 같은데요. 10번 중 7, 8번 정도는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임산부에 대한 인식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배가 진짜 많이 불러 계셔서 이렇게 딱 봐도 임산부인 지금의 저 같은 모습이 아니면 임산부 배지가 있으신가? 이렇게 제가 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지하철에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주위 둘러보면 임산부 배지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탔을 때 보통 가거나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확실히 겪어봐야지 시야가 넓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한테 자리 양보해주신 분도 남자분인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런 분들처럼 주변을 좀 한 번씩 더 둘러보고 자리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임신하면서 제가 느낀 변화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지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적응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를 많이 겪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 시간이 너무 빨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인지되는 게 없어서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다고 하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진짜 다르거든요. 한 주 한 주가 진짜 크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임신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